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약속한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보다 댓글이 더 많이 붙은 걸 보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얘들은 책임져야 된다. 네, 일부 성인들도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미니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상황을 보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채널에서 할 수 있고 또 이슈를 다루는 그런 채널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은 심리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세상에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이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백종원 사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네, 백종원 사태 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는 없겠지만 내 깜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페르소나를 너무 그렇게 과대하게 멋지게 정말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페르소나 가면을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리 알아두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대인관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뉴진스 문제도 똑같은 이유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무엇인가 잘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는 각각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은 있지만 선하지 않은 멘토, 민희진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의 특성을 좀 미리 알아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냥 저희 영상을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자, 심리학은요. 그럴 수 있구나에서 시작해서 웬간히 해라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요. 내가 공감한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건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인지적인 절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상관없어. 야, 백종원 저 나쁜 새끼. 야, 뉴진스 저 너무 떼거지 쓰고 어거지 쓰고 야, 말도 안 돼. 뭐 이렇게들 판단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도 비슷한 판단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은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좀 웬간히 하지. 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듯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하다가 너무 문제가 되는 행동은 멈추자.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댓글을 막 달아주신 것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답을 원하신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뉴진스 엄마라고 자청한 민희진.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돈으로 법적 문제 해결하고 어도하고 계약관계 해결하면 돼요. 이게 뭐 프로야구 구단에서 선수 사가듯이 FA로 사가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계약 기간 남았다고요? 돈이 문제죠. 액수가 문제죠. 근데 그럴 돈 없잖아요. 또 그럴 마음도 없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애들 팔아가지고 감성팔이하고 본인도 나섰죠. 본인도 나서가지고 여론전하고 그 다음에 멤버들 앞에 내세워서 방패막이 삼아서 어도와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벌이고 땡깡이란 땡깡은 다 부렸습니다.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식이라며요.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내 딸이라며요. 그러면 그 딸들이 힘들지 않게 깔끔하게 계약관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강남에 누구보다 멋진 건물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음악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멤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얘를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요. 네,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책임질 겁니다. 왜요?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인터뷰한 거,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행동들 다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 어거지들 다 남아 있어요. 그죠? 성인 아니라 미성년 멤버들도 평생 책임질 겁니다. 이제 그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겠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이죠. 뭐 매달 뭐 몇 팀이 아이돌이 나온다는 그런 엄청난 시장에서 이 녀석들이 앞으로 자신의 어떤 음악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둔하지 마라. 애들 아니다. 책임져야 된다. 네, 스스로 책임질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심리학자로서 그냥 한마디 거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서 한 행동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죠? 그거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이해할 측면은 이해해야죠. 아, 그래. 너희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다. 근데 좀 웬간히 하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부모들이요. 부모들에 대한 욕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야, 부모 뭐 했냐? 부모도 욕심이 많아서 한편 아니었냐? 물론 욕심이 많고 한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요 나이 또래 아이를 키웁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형 학원,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 1타 강사가 우리 아이를 붙잡아 놓고 쫙 성적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꿈에 꾸는 뭐 의대, 뭐 이런 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럴 때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몇몇 아이를 묶어서 특별 과외, 특별반을 만들고 싶은데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땡기죠. 여기서 자유로울 부모 없죠. 아마 민희진이 이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네, 돈,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 저만 핸들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담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세계적인 그룹, 세계적인 아이돌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만약에 이러한 유혹이 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민희진의 뒷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사태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뭐 뒤로 발을 좀 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작은 식당에 레스피안 하나를 빼가도 이거 범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몇 년 동안 애써서 키운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빼가겠다라는 것은 정말 나쁜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다. 네, 심리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엄마, 네,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 네, 민희진의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희진은요, 뉴진스 멤버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쁜 엄마의 원형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포식하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좀 한 4가지로 압축해 볼까요? 첫 번째,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나쁜 엄마의 특징입니다. 자, 포식하는 어머니는 자식의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장선에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자, 민희진 어땠죠?
뉴진스를 자신의 어떤 예술적 결과물, 그것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립적인 아티스트, 이런 것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작품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도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뭐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존재는 민 대표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엄마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종속을 유도합니다. 나쁜 엄마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킵니다. 미니지는 뉴진스 멤버에게 비슷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너희들이 정말 재능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은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봐줘서, 이게 아니라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거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른 애들 봐봐. 얘 다른 애들 한번 키워볼까? 너만큼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 멤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미니진 대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아주 문제가 크죠. 외부 세계와 단절을 유도합니다. 포식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들, 지금 뉴진스라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해요. 누구도 동료나 친구가 없어요. 다 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뉴진스는 어도어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미니진과 함께하는 길만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미니진 또한 계속 가스라이팅 한 게 뭐예요? 어도어는 너희를 망칠 거야. 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분리와 종속입니다. 분리를 시켜야 종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 세계와 단절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내부 결속을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하게 만든 것은 결국 자기가 그 아이들을 쉽게 종속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어거지 쓰고 생태 쓰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죠. 자, 나쁜 엄마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자식을 이용합니다. 결국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는 거죠. 포식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미니지는 뉴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도구로 이 아이들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감정적으로 그녀를 지지하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브와의 권력 싸움에 아이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뉴진스라는 팀을 이용해서 하이브와의 권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을 보였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좋은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아이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좋은 엄마입니다. 그러나 민지는 어땠죠? 뉴진스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미니진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의 어머니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만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용하죠. 네, 남편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두 다 조종합니다. 아이도 조종하고 남편도 조종하고, 그리고 집안은 풍지박산을 내는 그런 어머님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뉴진스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나쁜 엄마를 통해서 이 멤버들은 결국 심각한 법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캐리어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녀들이 추는 춤, 그녀들이 부르는 노래에 그냥 막연히 즐거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엄마가 키운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의식이 과잉입니다. 자,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안에서 계속 우쭈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기 검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 가정 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친구들과의 어떤 비교, 그러면서도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화 없이 우쭈쭈 내 새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좀 불량한 태도와 아니면 어떤 막연한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피해자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를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판단시켜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은 계속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판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성공도 보장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나쁜 엄마는 이 문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를 부추긴 가이아 여신이 있습니다. 네, 가이아 여신은 계지의 여신이죠. 그러나 그 자신의 어떤 자식들, 티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크로노스는 그의 자식 올림퍼스 신들을 또 삼키게 만듭니다. 다 뭐예요? 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인 크로노스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올림퍼스의 신들은 결국 나중에는 그 배를 가르고 나오고 그래서 제우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죠. 그죠? 네. 자, 또 인도에서도 아주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칼리 여신 있죠? 네. 칼리 여신은 파괴와 창조의 여신입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쟁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네. 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대상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처럼 보이나, 그건 자기 뜻대로 됐을 때의 문제예요. 근데 자기 뜻에 반했을 때는 그냥 삼켜버립니다. 아주 전형적인 포식하는 엄마, 나쁜 엄마,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의 모습을 보이죠. 네, 문학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안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카프카의 어떤 자전적 소설 변신에서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블랙스완의 니나의 엄마는 분명히 나쁜 엄마의 전형이었습니다. 또 캐리의 어머니도 있죠. 네, 본인의 어떤 광적인 종교 신념을 딸에게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딸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불행해지죠. 현대 사회에서 이 나쁜 엄마는 지금 미니진이 나쁜 엄마의 어떤 그 아이돌 문화의 특성 때문에 나쁜 엄마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이 나쁜 엄마의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헬리콥터 맘들,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하게 막 개입하고 다 해줄 것처럼 굽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버리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강요하게 되죠. 이것이 그대로 아이돌을 키우는 문화에 적용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표현된 것이 지금 뉴진스 사태의 본질인 겁니다. 네.
자, 좋은 멘토, 그리고 선한 의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보냈을 때 좋은 멘토, 좋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는 나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한테 또 너무 무엇인가 배우러 가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금 멀리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로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라고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독립적인 성장, 판단, 결정을 존중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편에 이어서 뉴진스 사태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